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삶과 부동산이 즐거워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더해줄 즐거운 부동산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확산으로 임대차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정책도 이 무주택자들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요인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생애 첫 주택 매수자 중에서 2030 세대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저희 즐거운 부동산에서는 오늘도 향후 유망한 부동산 투자 지역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방송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전화 02-3153-2667로 문의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와 문자는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즐거운 부동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릴 전문가분 나와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투자 도와주는 남자 전투남 정현훈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특히나 날씨가 너무 좋죠. 그래서 여행을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나들이 뭔가 산책, 공원, 이제 많은 것들 좀 해볼 수가 있는 지금 좋은 날씨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요즘 이제 부동산 날씨 또한도 역시 스물스물 또 맑음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약간은 설레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의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요즘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늘어나셨고 반대로 또 고민이신 분들은 보유한 부동산이 또 안 팔려서 문제이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방위적으로 투자적인 부분 또한 그리고 매도적인 부분 또한에 대한 팁을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더 활짝 웃으시는 시청자님들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구름이 끼어있던 부동산 시장에 모처럼 맑은 날씨가 예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좋은 소식들 덕분에 무주택자분들이 요즘 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상담은 또 어떤 상담들이 들어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서울 전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부동산 고민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지금 문의 주신 분, 네, 저희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예, 제가 나이 좀 많고 85인데요. 네, 네, 아우 장사하고 계시군요. 네. 예, 평촌에 살고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좀 앞으로 개발하는 게 어떻게 되려는지, 아, 네. 또 아니면 제 생각으로는 네. 나이 있고 하니까 고향에 아, 네. 또 뭐 내려가야 되느냐. 아, 지금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이제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네, 네. 네. 아, 우리 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하고 내가 문의를 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네. 우리 시청자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평촌에 살고 계신데, 네, 지금 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뭐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좀 다른 뭔가 공기가 좋고 물 좋은 좀 다른 지역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냐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문의하시는 곳 주소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주소가 안양시 네. 경수대로 네. 610번 길 네. 37 아, 네. 무궁화 대형 아파트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10번 길 37 무궁화 태형 아파트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네, 전문가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예. 네, 환영합니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예, 장수하고 계신데 더 장수를 기원합니다, 우선. 예, 자, 시청자님 이름도 이쁜 아파트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네요. 무궁화 태영 아파트,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안양 평촌 자체가 학군 그리고 교육에 어찌 보면 도시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뭔가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학군에서 많은 분들께서 안양 평촌을 좀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안양 평촌이 요즘 특히나 시장 자체가 개발이라든가 이슈가 좀 되게 많아요, 시청자님. 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신기 중학교도 바로 옆에 붙어 있으시고, 그렇죠. 네, 조금만 이제 걸어서 가시면 자유공원도 있으시고, 예, 그리고 아트홀도 있어서 문화를 또 즐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길을 또 이제 건너가시면 예, 요 옆에 이제 평촌 학원가가 있고요, 그죠? 그렇죠. 먹거리도 있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일단 뭐 표현을 좀 한다면 시청자님이 여기에서 이제 집에서 거주를 여기서 하고 계신데 뭐 하나 빠짐없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갖춰져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게 되면 현 상황에서 혹시 고향이 어디 쪽으로 좀 가실 생각도 있으실까요? 강원도 삼척이요. 아, 강원도요? 예, 아, 그럼 저는 좀 조언을 드린다면 예. 지금보다는 좀 2, 3년 뒤에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님. 아,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부동산이 이 태형 네. 자체가 오를 때는 막 6억, 막 8억 막 치고 올라가다가 예, 조금은 좀 빠졌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지금 아쉬우시죠? 예, 그렇죠. 사람이 좀 배가 아플 때가 언제죠? 남이 잘 될 때. 예, 그리고 팔았는데 올랐을 때 배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부동산 분위기도 살짝 맑음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팔면 좀 아쉬움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지금보다는 2, 3년 좀 더 환경이 나쁘다면 바꾸셔야 되겠지만 환경이 주변이 괜찮거든요, 시청자님. 예, 다만 주변에 좀 약간 지하철이 좀 먼 게 좀 흠이긴 해요. 근데 내가 뭐 얼마나 돌아다닌다고 뭐 버스 타니면 되지. 그러면서 지금 바로 앞쪽에 보시면 평촌 범계 쪽에 좀 리모델링을 좀 많이 하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도 이게 1992년도에 지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공원도 있고 앞쪽은 여기랑 가까운 곳에서 사업성도 괜찮고 그러면 앞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개발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또 이주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럼 이주를 하시면 시청자님 부동산요 무궁화 태영 이름도 이쁘고 거주하기 좋으니까 여기도 좀 가격이 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예, 가격이 뭐 그건 잘 모르고 여기는 리모델링 할 때가 아니고 네. 재개발을 했으면 하는데 아, 시청자님, 리모델링이든 재개발이든 시청자님 부동산을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예, 바로 이제 앞쪽에 경남이 됐든 목련이 됐든 아시잖아요. 예, 그 여기에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근처에 자금이 많으시는 분들은 그쪽 주변에 사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뒤쪽으로 또 오실 수가 있잖아요. 이주를 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러면 시청자님 부동산도 조금은 더 맑음의 반영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시청자님 부동산 결론을 좀 지어드리면 지금보다는 좀만 더 있으시고 나서 강원도 예.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나는 당장 가고 싶다. 그러면 세를 주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네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선 지키는 쪽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떻게 좀 만족스러운 좀 답변이 됐을까요?
예, 그러신데, 예. 여기 어떻게 재개발이 될 그런 확률은 없어요? 아유, 확률은 이제 충분히 있죠, 시청자님. 근데 먼저 지금 앞에 있는 애들부터 먼저 해야 그 다음이 좀 될 거 아닙니까, 시청자님? 근데 여기 다 같이 지었어요. 네. 같이 짓고 요즘 새로 짓는 것이 SK 길 건너 짓고, 예. 길 건너 짓고, 이게 이제 또, 네. 백천마을이라고 아파트에게 촌이고, 네. 이것만 한 30년이 됐어요. 아, 주변에 뭐 트리지아서부터 막 개발하는 건 금정역 주변도요, 맞는데요, 아이파크서부터 시청자님. 예. 근데 이제 다른 애들도 지금 일단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진행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꽤 걸려요, 시청자님. 아, 예. 지금 하는 애들도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제대로 시작을 못한 아직 무궁화 태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시청자님. 아,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하시기보단 기본 진척도를 2, 3년이란 시간 동안 안에 요걸 봐야 이게 7년 만에 되겠다, 10년 만에 되겠다,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지금은 크게 그쪽으로 너무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사업성이 앞에 애들이 잘 되면 뒤에 애들 또한도 역시 순서대로 진행을 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서부터 2, 3년은 기본 계시고 나서 진행을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좀 조언 드린 거거든요. 예. 이 부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로 만나본 시청자님께서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효계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보유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강원도 삼척으로 넘어갈 것인가 고민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값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높은 값에 팔고 싶다면 2, 3년 정도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예, 전망 좀 알아보려고요. 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군요. 예, 예, 네, 예. 어디인가요? 화천군 간동면 간청리 네. 63, 64, 62번지. 네.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청리 62, 63, 64번지 맞으신가요? 예, 네, 좋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예. 강원도 화천하니까 산천어 축제가 왠지 생각이 나네요. 예. 자, 이번에는 화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강원도 부동산이에요, 시청자님. 예. 뭐 강원도랑은 좀 어떤 연이 있으셔서 부동산을 좀 소유하시게 그때 되셨습니까? 친구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아, 친구가 있으셔서. 예. 얼마나 오래된 친구예요? 한 2, 30년 됐죠. 아, 오래된 친구분. 예, 그 친구분과 오래오래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상황을 보니까 옆에 있는 요 예. 임야처럼 좀 보여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육안상으로 이제 계획 관리에 뭐 예. 주변도 보면 뭐 보전 관리, 뭐 농림 지역 뭐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예. 길이 잘 물려 있는 요 임야입니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지금 뒤쪽을 보게 되면 뭔가 도로가 이쁘게 나 있어요, 시청자님. 예. 도로를 새로 내고서 전원주택 부지로서의 개발을 하는 지금 모양새가 지금 갖춰져 있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돈이 있으신 분이 뭔가 건설 건축을 하시는 분께서 여기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시청자님이 하셨어요? 아니요. 아, 시청자님 안 하셨어요? 예, 제가 한 2년 전에 매입했어요. 아, 2년 전에. 예, 거기 화천 역사 생겨가지고 생긴다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예. 또 그런 정보를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바로 가셨네. 예.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누군가가 자금이 있는 사람이 요거를 이제 사서 이제 투자를 한 거다.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얘기가 있죠.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왜? 어쨌든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좋은 위치에 부동산은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좋은 위치라는 건 결국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화천이 500년인가 1000년인가 하여튼 그 오랜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에서 유일하게 지금 1000년 만에 개발 호재가 나왔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지금 간척 1위 마을회관 기준으로 해서 예.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주변이 다 산인데 여기가 예. 좀 넓은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역사가 들어갑니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화천 요 현장 귀농학교랑 간척 1위 마을회관 여기에 이제 역사가 들어가서 철도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주변이 값이 무진장 많이 올랐다. 막 5만 원, 10만 원 하던 게 하루아침에 막 100만 원 돼버리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이게 22년 말서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빠르면 27년, 늦어도 28년 정도의 개통 예정입니다, 시청자님.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하고 부동산이 거리가 좀 어느 정도 되는가? 보면 한 1km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조언을 드리면 전망적인 부분에선 예. 결국은 이 강원도에서 뭔가 내가 투자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쨌든 탑3 안에 들어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철도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이제 춘천에서 뭐 요렇게럼 이제 가서 이제 물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예. 그래서 용산에서 속초까지 99분이면 가는 철로가 이 철로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때 좋은 꿈 꾸셨어요? 아, 그 공매로 나온 거 샀어요. 아, 공매로 나오신 거. 예. 어떻게 복이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그래서 앞으로 저는 좀 조언을 드린다면 예. 이게 이 화천 자체가 옛날서부터 뭐 철도 개발을 한다고 한 지가 1980년대 중후반서부터 얘기는 나왔었거든요. 예.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게 어쨌든 작년에 착공을 시작을 한 부분. 이제 그때 맞춰서 시청자님이 잘 진행을 잘 사셔서 저는 앞으로 좀 전망이 상당히 매우 좀 밝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 매매 시점을 좀 본다면 지금이 2023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7년, 28년 그때 맞춰서 어쨌든 선로 철도가 지나간다고 한다면 주변에 네. 토지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기본 27년 말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때서부터 한 2년 전은 좀 되셔야 되잖아요. 25년이겠죠, 그럼. 예. 그럼 25년이니까 지금서부터 한 2년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좀 기본적으로 좀 보유하셔야 되는 좀 시기인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 거기서 풀립니까? 기획관리 지역인데? 그건 이제 상황을 좀 보셔야 되겠죠, 시청자님. 예. 이게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는 제가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푸는 게 아닌데 아, 된다 전망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망이. 전망은 상당히 밝고 좋아요, 시청자님. 예. 근데 얘가 이제 딱 된다기보단 얘보다 이제 앞에 있는 간척 삼리회관도 있고 예. 오일뱅크 주변도 있고 많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예. 그래도 탑3 안에 전체적인 투자적인 부분에서 이 지역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 지역 내에서도 3순위 안에 현재까지 조 가격 영향 반영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더 좋은 값을 좀 받으실 수가 있고 그때 뭐 개발을 생각하셔도 그때 매매를 생각하셔도 양쪽 모두 다 시청자님한테는 좀 이득이다라고 좀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까 뭐 얘기하신 뭐 풀린다, 뭐 종이 상향이 된다, 변경이 된다 예.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제 드리고 싶지만 그런 예. 얘기를 함부로 하시는 사람의 얘기를 많이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시청자님. 예. 왜냐하면 자기가 푸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물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2년 예. 뒤에 내가 개발할지 매매할지 그때 상황 맞춰서 하시면 지금 앞으로 전망 자체는 좋은 확률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높다는 부분만 좀 인지하시면서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두 번째로는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청리에 위치한 토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토지 주변으로 화천역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호재들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기분 좋게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전화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연결된 거예요? 네, 연결됐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저희가 이제 여기 수원시 팔달구 네. 거기에 아파트가 화서주공에 두 채가 있어요.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시군요. 네. 네, 하나는 제가 살고 있고 네. 한 채는 월세를 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수입이 아파서 수입이 전혀 없어요. 남편도 돌아가시고.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음. 지금은 좀 있는 돈 갖고 헐어서 쓰고 월세 받아서 쓰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해서 여기 지금 스타필드도 많이 지었어요. 네네. 집 앞에요. 아.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되고 네. 또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하네요. 네. 이런 고민들을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실 거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문의하신 곳의 주소가 경기도 수원시 화서 주공 아파트 맞으시죠? 네네. 네, 좋습니다. 한 채는 거주 중, 한 채는 월세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이 매도 네네. 시기 궁금하다라고 하시네요. 네, 전문가님, 네네. 이번에는 수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엄청 밝으시네요. 네, 좀 떨려요. 안 봐도 미인이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화서주공, 화서역 바로 네. 앞이에요, 시청자님. 네네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역 주변으로 화서역도 수원역도 옛날에 비해서 많은 네. 개발을 5년 동안 좀 많이 하면서 네네.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격도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많이 올랐다가 7억까지 나갔다가 지금 5억 3천, 5억 9억 나가요. 5억 3천. 다 보통 다 그렇게 지금 빠져 있어요. 네네. 그러면 과정에서 이제 서울의 일부 지역은 뭐 정고점을 뚫은 지역들도 좀 있고 요즘 좀 맑음새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부동산이. 네네. 그러다가 뭐 갑자기 또 태풍 올 수도 있어. 네네. 그래도 어쨌든 현재는 맑음 기류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 화서역이랑 바로 앞에 좀 있으셔서 네. 저는 미래 전망을 좀 봤을 때 네. 요 수원역에 어쨌든 GTX라는 애가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뭐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됐다는 건 되게 이제 좋은 거잖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지금 스타필드도. 네. 말씀하신 다 줬어요. 스타필드 또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네. 그래서 지금 두 채가 있으신 거는 어쨌든 한 채보다 훨씬 부자다. 네? 세 채 있으면 떼부자. 네 채 있으면 엄청 부자. 네네. 그래서 지금 두 채시니까 한 채는 보유하시고 어쨌든 한 채가 세를 받으신다는 게 자체가 얼마나 마음에 좀 안도가 있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거주를 내 집에 살면서 월세를 받으신다는 거는 진짜 복이 있으신 거고 네. 그럼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내가 조금은 요걸 좀 팔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네, 이게 좀 수중에 지금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일도 못 하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래서 좀 있는 돈에서 지금 거기서 월세 받아서 합해서 쓰고 있는데 네. 이제 돈 떨어질 시기가 곧 돌아와요. 돈을 벌어야 그래서. 되는 시기가. 네, 그래갖고 이 집을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쓸 돈이 이제 필요하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언제쯤 필요하실까요? 올해일까요? 내년일까요? 한 3년 넘는 3년 뒤에. 네네. 그러면 지금은 팔기가 좀 애매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네. 현 상태로 한 2년은 좀 더 가셔야 되거든요. 네. 현 상태, 그러니까 첫 번째 조언은 현 상태 유지로 해서 2년 정도는 좀 가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보면 아까 시청자님께서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주공이 뭐 5억짜리가 지금 뭐 7억짜리가
어찌 보면 뭐 3억으로 빠졌다, 7억짜리가 5억으로 빠졌다 이거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무조건 오른다라고 그 누구도 장담은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은 이제 부동산이 좀 입꼬리가 좀 올라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에 비해서. 네네. 살짝은 입꼬리가 올라간 상황이어서 네. 3억에서 5억은 안 가도 그래 4억으로 갈 수도 있겠다. 5억에서 7억은 못 가도 6억으로 오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결국은 시청자님이 지금 매도를 만약 한다. 빨리 3억에 팔고 빨리 5억에 팔았을 때 결국은 내가 1년이란 시간이 뒤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청자님이 이 3억과 5억이란 돈을 가지고서 뭔가 투자를 하시는 겁니까? 다른 걸? 아니면 뭔가 뭐 소비성으로 쓰셔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지인은 팔아서 주식에다 넣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지인이? 네, 지인이. 아, 그 지인은 부자입니까? 부자예요. 아, 지인이 엄청 부자야? 네네. 아, 지인이 부자가 아니면 절대 제가 그분 말 듣지 말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 지인이 부자라니까 저도 고민되네. 어쨌든 선택은 시청자님이 하시는 부분인데 네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꽤 빠졌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막 더 빠질 것도 없을 것 같은 거야. 그죠? 근데 3억짜리가 막 1억 되겠어? 5억짜리가 3억 되겠어? 아니,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50억인데 갑자기 한 10억 되겠어요? 이런 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 그래서 조언을 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큰 욕심을 뭐든지 내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어쨌든 선택은 시청자님이 부자 지인 얘기 듣고 주식을 해도 되고 제 얘기 조언대로 해서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가설을 하나 세운다면 1년이 지났는데 3억이 4억이 되고 5억짜리가 6억이 됐어요. 네. 그럼 내가 어쨌든 1억은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 생각을 하면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전 조언을 좀 드린다면 이렇게 가자고요. 3가지 드릴게요. 네. 엄청 부자인 지인 말 듣고서 주식을 한다가 1번. 2번은 유지를 한다. 어? 네. 그럼 3번은 아무리 봐도 내가 이 지인 얘기 들어야 될 것 같아. 왜 지인이 부자니까. 그죠? 부자니까. 그래서 물론 부자라고 하는 기준은 개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그 부자라고 한 사람이 나 집이 5채 있고 뭐 집이 10채 있어. 근데 집 5채랑 10채를 본 적이 없어. 그냥 말만 부자일 수도 있고 진짜 부자일 수 있는지는 검증하는 건 시청자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매도를 해요, 시청자님. 둘 중에 하나를요? 어느 시기예요? 시기? 한 3, 4년은 버틸 수 있거든요. 버틸 수 있어요? 그 이유가 힘들어요. 3, 4년은 기본적으로 시청자님 한 2년은 웬만하면 보유하시고 내가 뭐 당장 한다면 내가 뭐 지금 주공 팔려고 하시는 게 지금 가격이 하나가 얼마예요? 하나가요? 네. 5억 3천? 그 5억 3천이면 네. 이걸 이제 팔잖아요. 그게 5억이잖아. 네네. 그러면 3억은 부동산에 넣고 2억은 주식에 넣고 이것도 그냥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시청자님. 네. 몰빵을 하시기보단 이해되세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을 제대로 된 부동산 많이 다양하게도 필요 없어. 제대로 된 거 어쨌든 하나라도 있으면 노후 보장은 돼요, 시청자님. 그래서 주식 몰빵은 제가 권장을 드리진 않습니다. 네네. 이해되시겠죠? 네. 우선 2년 정도 유지를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급하게 지인 얘기 듣고 매도하시는 것 또한도 역시 어쨌든 시청자님의 선택이시지만 어쨌든 부동산만 놓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네네. 2년 정도는 보유 권장을 좀 드린다라는 쪽으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게 또 있어요? 완전 부자시네. 네. 부동산이 또 있어요? 경기도 여주에 네. 거기는 개발이 안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 뭐 여주 시장님하고 그건 얘기해야지.
그래서 여주를 언제 가셨대요? 여주 간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셨어요? 네, 네, 그럼 가시더라도 여주역이라든가 네, 네. 세종대왕릉역이라든가 네. 그래서 여주 가신 분들이 이제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이제 여주시청 막 근처에 막 물가 있는 데 가고 여기 저기 폐가를 하나 샀어요. 폐가를 샀어요? 네, 폐가는 왜 여주가 고향이십니까? 여주가 고향이에요. 아, 그러면 제가 뭐 할 말 없어요. 왜냐면 고향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팔은 안으로 네. 굽으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있어요. 내가 나중 가서 살 집을 미리 선택을 하시게 되면 네, 네. 이게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어쨌든 값이 올라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 가서 일단 저질러 버리고 나중에 10년 지나고 나서 저한테 찾아온단 말이에요. 저 이거 샀는데 잘했어요? 근데 했는데 뭐라 그래요, 제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주라 하더라도 오르는 곳은 뭐 능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여주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정확히 개발하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는 안 됐고 음. 이게 친정 아버지가 사시던 집이에요. 아, 그걸 그대로 또 사셨다고요? 그렇죠. 아, 그건 잘하셨어요. 저도 제 부모님께서 그렇게 살던 집이라고 한다면 전 또 이제 매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투자적인 거랑은 거리가 멀 수 있다. 이건 인지하시면서 하셔야죠. 그래서 한번 봐주실래요? 주소가 어떻게 되는데요? 경기도 여주시 네. 흥천면. 승천면, 네, 흥천면. 흥천면, 네, 네. 은골길. 온골길, 은골길, 네. 20. 은골길의 20번지요. 네, 20. 386번인가 본데요, 거기가 번지수는. 은골길 20. 여기 뭐 삼거리 코너에 이렇게 잘 돼 있네요. 이쁘게 잘 생겼네. 생긴 건 아주 그냥 이뻐. 네, 네. 사람을 겉만 보고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속도 봐야죠. 네.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다. 근데 아, 중요한 건 네, 네. 위치가 좋은가 안 좋은가. 제가 아까 딱 집어드렸잖아요. 여주역세권이나 능서역세권, 세종대왕릉역에 포함이 되는가 포함이 되지 않는가. 여기서 좀 살짝은 벗어나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렇죠. 좀 벗어나 있다 보니까 다행히도 그렇게 멀진 않아요.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선호할 수 있는 부분이 옆에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군가의 입장에선 교통이 좋다 해서 사시는 경우가 있고 누군가는 또 고속도로 주변은 별로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을 떠나서 부동산은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당장 좋아지기보다 기본 5년 이상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조언을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네.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샀는데 5년 뒤에 막 개발돼서 잘 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시청자님? 좋죠. 너무 좋죠. 네. 그리고 다른데 막 여주시청 막 건너편에 막 요 복미산 뭐 지내리 뭐 가정리 뭐 세라지오 뭐 골프클럽 뭐 근처 가가지고 막 여기에 뭐 타운하우스 들어간다 뭐 클럽하우스 짓는다 막 이상한 소리 듣고 가신 분들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시청자님께. 네. 왜냐하면 세종대왕릉역이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뭐 문화재도 나오고 하지만 어쨌든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한 5년 정도 보시자 이렇게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좀 괜찮을까요? 그게 5천만 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잘하셨어요. 그 부모님 좋은 기운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가끔씩 뭐 살다가 좀 지치고 좀 힐링 필요할 때 또 가서 놀러 가기도 하고 좋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는 공간 아닙니까, 시청자님? 그렇죠. 그죠? 네네. 그래서 기본 5년 정도의 좀 시간은 좀 필요하고 좀 디테일한 상황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우선 방송 중에 이렇게 상담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나본 곳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아파트, 그리고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에 있는 토지까지 함께 만나보셨고요. 둘 다 지금 현재는 보유하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방송 중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송 중에 연결이 안 되신 분들도 전문가님께서 종료 이후에 따로 연락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전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을 직접 뵙고 부동산 강의와 개인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사칭하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경부고속도로 참 중요합니다라는 주제로 수도권과 경부권을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충청권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서울 수도권과 더불어서 이제 경상도도 알려드렸으니 이제 충청도도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뭔가 앞이 희미하게 보일 때 우리는 항상 교통 좋은 곳에 주목하면 좋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대전, 세종, 천안, 양은 많지만 이제 그중에서 알짜만 딱딱 집어서 알찬 정보 전달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으니까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하시면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충청권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충청권 내에서도 대전, 세종, 그리고 천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특히나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이래로 충청권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또 최근에는 어떠한 개발 이슈가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대전부터 만나볼까요? 네, 대전광역시입니다. 그래서 대전 큰 도시죠. 그래서 대전이 어찌 보면 과거에 대전리에서 완전 시골 깡촌에서 지금 광역시가 됐다. 어마어마한 발전이죠. 그래서 인구가 어쨌든 150만 명에서 조금은 좀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구가 있다. 이제 그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서구와 유성구에 인구가 많이 몰려 있으면서 이곳에 뭐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좀 잘 돼 있다. 자, 이 가운데에서 대전의 지금 이슈는 대전 트램이 2024년 착공 예정이어서 뭔가 흥분이 되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누군가는 감흥이 없는 분도 계세요. 흥분이 돼 있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시는 분이고 아, 이게 뭐 되겠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얘기 나온 지가 20년이니까 똑같을 거야. 이게 생각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024년 착공을 예정을 통해서 대전이 철도 호재가 있다. 그래서 이 트램에 있어서 더블이라든가 이 호재가 도래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보실 만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즘에 이슈죠.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이슈가 대전 유성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첨단 일자리가 유성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도시든지 간에 일자리가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많은 이들이 일하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은 주거지로서 거주하고 살고 하는 부분에서 매우 가치가 있어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좀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시고 하루아침에 부동산 값이 올라버리는 일들이 지금 대전에서 일부 지역에서 벌어진다. 그러면서 대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이 서구, 유등천 요 주변이 재개발 이슈입니다. 그래서 도마
변동, 뭐 조합 설립이 된 곳도 있고 그리고 관리 처분이 된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동 6구역, 12구역, 13구역, 관리 처분 뭐 9구역 같은 경우는 새롭게 생기는 트램이라든가 주변 천과 좀 가까운 개발이다 보니까 관심을 한 번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가져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과정인데 이 트램이 이 서울 2호선처럼 이렇게 뺑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부청사와 요 둔산동이랑 이어지는 요 라인들 자체가 한 바퀴로 뺑 돌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요 위쪽이 서울의 이제 중구, 명동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까운 지역들, 붙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보실 법하다. 그러면서 이 유성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일자리가 들어가는 지역. 그래서 유성구, 뭐 용계, 뭐 성북, 뭐 계산, 뭐 이런 지역들의 부동산, 관저동 위쪽이죠. 여기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표정이 활짝. 대전에 거주하는데 내가 대전 사람을 봤는데 아니면 대전에 부동산이 있는데 웃고 있다. 아마 이런 지역의 개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다라고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대전을 얘기를 했으니까 빠르게 다음 지역 세종으로 가겠습니다. 세종은 2012년도에 정식 출범을 해서 인구가 몇만 명밖에 안 됐는데 야, 벌써 이제 40만 명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처럼 똑같이 리였는데 고운동, 종촌동, 다정동, 세럼동 그래서 동네 이름이 신도시고 완벽한 계획 그리고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름도 좀 정서적으로 우리와 맞게 좀 잘 지었어요. 그러면서 젊은 연령이 70%인 평균 연령이 38세입니다. 그래서 젊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동적이죠. 그러면서 국회의사당 제2 대통령 이 집무실이 28년 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기관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뭔가 워싱턴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과거에 이런 중구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세종이 또 좋은 게 국가산업단지 일자리가 83만 평이 넓게 돼서 세종 북부 쪽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뭐 연서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좀 주목을 받죠. 그러면서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25년에 완벽한 개통을 위해 지금 열심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치원 또한도 역시 신규 공공택지. 그래서 새로운 어쨌든 일자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교통을 좋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거주 공간도 만드는 그래서 완벽한 이 세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집중 투자도 하고 기업도 오게 되는 그런 멋진 도시로서 지금 더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미래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그래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중후반에 지정이 됨으로써 앞으로 비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 멀리 날아간 상황이 아니라 이 완벽하게 기반을 다지고 나가는 지금 상황이어서 올해 하반기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뭐 연기면 그리고 조치원 읍쪽에는 새롭게 공공택지가 들어간다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활용을 투자를 하실 때 잘 인지하시고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대전광역시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는요,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에 전부 있는 트램과 그리고 대전 유성구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서울과 세종에 있는 고속도로 이 부분들 여러분들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서울전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천안 아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네, 천안 아산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만 하려고 하다가 아산의 이슈가 너무 많아서 같이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은 인구가 65만, 아산은 33만. 그래서 천안은 하늘 아래 가장 으뜸가는 요충지다. 그러면서 국토 전반적인 부분에서 교통 요충지, 천안 삼거리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더불어서 아산은 낯설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온양이 좀 중심,
이 온양, 온천 이게 더 인지가 되신 분들도 또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온양이 아니라 이 아산으로서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천안 또한도 역시 대전, 세종 못지않게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지정이 되게 되면서 이 천안에서 북부 지역에 상당히 크게 많이 핫하게 이슈고요. 더불어서 아산은 서해선 이런 아산, 인주역 그리고 아산 이 풍기역에 대한 이슈가 역세권적으로 해서 상당히 이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다만 역세권 개발이 돼야지 좋은 거지 역만 생긴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산에 삼성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4조 투자를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GTX C 노선은 이 천안역으로 해서 한 번쯤 더 관심을 가져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일자리면 일자리, 새로운 역이면 역 이런 부분들이 천안 아산에 집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서해선 요 홍성, 송산, 요 복선전철 라인에서 아산, 인주 요 지역은 역은 분명 생기지만 투자인 주인 분명 하셔야 된다. 왜? 추가적인 도시 개발이 돼야 되는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반도체 일자리, 디스플레이 일자리, 바이오, 미래차, 로봇까지 해서 일자리 투자를 각 지역으로 지금 하면서 어쨌든 도시 개발이 이 풍기역 같은 경우는 지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천안의 북부 쪽에 관심을 가지시던 풍기역에 관심을 가지시던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천안 아산의 일자리 이슈는 첨단 국가산단 그리고 아산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해선 복선 전철도 여러분들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철 주변으로 앞으로 있을 인프라까지 많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강의와 오프라인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사칭하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